자, 도형의 이동 이제 마지막 수상의 마지막 단원이고요. 내용은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을 마치고 나면 이제 수상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수하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단원치고는 앞에 있는 원방에 비해서 좀 쉬운데 대신에 여기서는 배웠던 원의 방정식, 직사의 방정식 모든 방정식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지 않으면 꼭 도형의 이동의 개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어려워서 앞에 있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지 도형의 이동 자체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자,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처음에 평행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대칭 이동이라는 것이 있어. 평행 이동, 대칭 이동. 근데 대칭 이동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생각이 날 거야. 아, 이게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자, 일단 평행 이동부터 보는데 평행 이동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점 이동이 있고 도형의 이동이 있어요. 또는 뭐 그래프 이동이라고나 할 수 있죠. 도형의 이동이 있어. 그래서 점 이동은 만약에 어떠한 점 x, y라는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다. y 플러스 b. 무슨 얘기냐? 여기에 어떤 x, y라는 점이 있어. 얘를 x축의 방향으로는 a만큼, 이게 길이가 a인 거예요.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x보다는 a만큼 더 플러스 된 거죠. 또 y에서 b만큼 플러스 된 거니까 당연히 얘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될 거야.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 거야. 근데 x축으로 얼만큼? a만큼. y축으로 얼만큼? b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당연히 그 점의 좌표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상할 건 없어요. 그죠? 너희들이 좀 헷갈려하는 건 뭐냐면 바로 도형의 이동이에요. 만약 어떠한 f,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이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여기 x에다가는 이것처럼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넣는 것이 아니라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고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b를 대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 식이 여기도 좀 쓸 자리가 이렇게 싹 지워서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그럼 어떻게 되냐? f x 대신에 뭐를? x 마이너스 a를 그러니까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는 0꼴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차이죠. 점 이동은 그냥 플러스 플러스 시켰어. 아주 상식적인데 도형의 이동은 이상하게 반대로 하네. 그죠? 부호가 반대야.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럼 여기 얘가 있네요. 자, 이건 점 이동을 했다는 뜻이야. x, y라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a만큼 이동시킨 거고 y에서는 b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게 요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 점이 요렇게 이동했대요. 이건 점 이동이죠. 그죠? x축의 방향으로 이 규칙에 맞춰서 이동시켰더니 이 3,-2라는 점이 1,1이 되었대. 그럼 이것도 점 이동이니까 똑같이 x축으로는 a만큼 y축으로는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이게 되었다는 거야. 네. 그러면 3에다가 a를 더했더니 1이 되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즉 이 얘기는 3 플러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b의 결과가 1,1이었으므로 얘가 1이고
얘도 1이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럼 A가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B는 몇이야? 3. 3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쉽게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1,2를 옮겨보겠다는데 이건 점이동이야? 그래프 이동이에요? 점이도. 점이동이죠? 네. 그러면 똑같이 쓰면 돼요. 마이너스 1,2라는 이 점을 A가 지금 구했죠? 마이너스 2만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대요.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거 더해주면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서 이거 더해주면 0,5 그래서 마이너스 3,5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5니까 점이동이니까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죠. 됐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건 상식적이잖아. 자, 근데 그래프 이동은 어떻게 되는지 2번에 보니까 얘는 뭐예요? 점이 아니라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 즉 그래프죠. 그럼 얘를 이동할 때는 어떻게 시키느냐? 자, 2x-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키는 것은 x 대신에 뭘 대입해라? x 대신에 부호 반대인 x 플러스 2를 y 대신에는 부호 반대인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 증명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 이거는 매개 변수 변환이라는 것 또는 뭐 자체 방정식 하면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지금 뭐 교과에서나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증명 안 하고 이렇게 한다를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2 그럼 뭐? 2 가로하고 x 플러스 2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0. 자, 이 식 이해가? 네. x의 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했고 y의 자리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야 그냥. 자, 이제 이걸 정리를 쭉 해보니 2x 얘는 플러스 4고 얘는 마이너스 y 플러스 4 플러스 3 지워지니까 플러스 4는 0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됐어요? 야, 그럼 도형의 이동하고 점이동은 다르네? 그걸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언제 도형의 이동을 하고 언제 점이동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자는 거야. 우리가 배운 그래프는 직선이 있고요.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앞으로도 배워야 될 그래프는 많지만 요 정도가 지금 여태까지 배운 거야. 그죠? 새로운 거 배운 건 없고요. 이렇게 3개 정도가 있어. 물론 반비례 곡선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건 아직까지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수하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함수하고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형의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점이동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직선은 반드시 도형의 이동을 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나 이 두 개는 그냥 점이동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라. 왜? 아주 이 두 함수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2차 함수에는 무슨 점이 있냐면 꼭지점이라는 놈이 있죠. 그리고 원의 방정식은 뭐가 있어? 중심이라는 놈이 있죠. 그래서 얘가 기준이야. 원의 방정식이 이 원이 이 중심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동되기 때문에 이 중심을 점이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 그래프를 이동시킨다고 생각하지 말고 중심이 이동하면 그래프도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또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겼지만 수많은 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무슨 점? 이 꼭지점이 이동하면 이 그래프도 같이 이동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은 어떻습니까? 좀 헷갈리죠? 그리고 계산도 좀 복잡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이러한 지금 도형의 이동을 구태여 2차 함수라든가 원의 방정식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원의 방정식은 중심을 이동시키고 2차 함수는 꼭지점을 이동시키려고 하시면 그러면
굳이 도형의 이동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얘를 한번 보자. 지금 여기 직선의 방정식만 있으니까 자, 2차 함수도 한번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이러한 2차 함수가 있어. 얘를 내가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이동시키고 싶어. 그럼 어떠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죠? 그럼 원래대로 배운 대로 하면 도형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x 대신에 뭘 넣어야죠? x 대신에 뭘 넣어야 돼?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보고 반대라고 했어요. 네. y 대신에 뭘 넣어야 돼? x y 마이너스 y 3.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돼. 그럼 얘를 이제 이게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y 마이너스 3은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넣은 거야. 예. 2가로하고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전개해서 정리한 게 이동한 거예요. 맞아? 그럼 계산이 복잡하죠? 됐나? 자, 그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점이동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그럼 점이동을 하려면 뭘 구해야 돼? 꼭지점을 구해줘야죠. 꼭지점 어떻게 하면 돼? 미분 대입하면 되죠? 맞아? 미분 0은 4x 마이너스 4 x가 몇일 때? 1일 1. 됐어? 네. 자, 1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2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에요. 결과가 몇이냐? 1이 되겠죠. 됐어? 그럼 얘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면? 1,1 됐어?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이거에 맞춰서 이동시켜보자. 그럼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야. 꼭지점의 좌표가. 그죠? 예. 그러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킨 것은 y는 기울기 바뀌지 않겠죠? 기울기는 그대로 2죠? 맞아?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이게 바로 쟤를 이동시킨 거야. 물론 이걸 다시 뭐 전개해서 정리하면 일반형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지만 표준형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죠. 그죠? 자, 얘를 방금 이렇게 이동시킨 거예요. 방금 그 식을 정리하는 것보다 꼭지점의 좌표를 빨리 구해서 꼭지점을 이동시키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 틀려. 중요한 건 그거야. 아까 그 식을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자꾸 너희들이 정리하는 과정이 틀리니까 안전하게 꼭지점은 너희들이 잘 구하니까 꼭지점을 이동시키면 된다. 꼭지점에 점 이동을 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원방도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야 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죠? 자, 그럼 얘를 또 도형의 이동으로 접근해 보면 어떻게 해야 돼? x 대신에는 x 플러스 2를 대입하고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해.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의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 3,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이게 점이잖아. 예.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동시켜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만큼 3만큼 이동시켜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1 1,1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중심이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동된 것은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고 평행 이동했는데 반지름이 바뀌겠냐? 안 바뀌겠죠. 똑같이 4. 이렇게 하면 원의 방정식을 이동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중심 이동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특히 원의 방정식은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알겠어? 됐나?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어렵지는 않아. 자, 그런데 직선은 안 돼. 왜? 직선이라는 건 특이한 점이 없죠? 2차 함수는 꼭지점이라는 특이점이 있고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라는 특이점이 있는데 직선은 이게 뭐 특이한 점이 하나도 없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얘는 그냥 도형의 이동으로 이동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다른 함수들도 특이점이 이제 만들어질 건데 직선만큼 특이점이 없으므로 직선만 도형의 이동으로 이동시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자, 이번에는 평행 이동을 이제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대칭 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자, 대칭 이동은
점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얘는 어때요? 부호가 반대가 되잖아.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부호가 반대가 됐어. 점이동은 그대로고 도형의 이동은 그 반대로 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똑같아. 자, x축 대칭은 어떻게 해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고요. y축 대칭은 어떻게 해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원점을 어떻게 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 y 대신에 x를 그 다음에 x 대신에는 y를 대입하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됐어? 이 세 가지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봐요. 됐어? 자, 어떠한 점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a, b야. x축에 대해서 대칭했다는 것은 이 길이만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 좌표는 x의 좌표는 변하지 않았죠? 근데 뭐만 변한 거야? y의 좌표가 b만큼 아래로 내려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즉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다. 맞아? 이해가? 그럼 y축 대칭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 거잖아. 이거하고 똑같은 길이만큼은 이쪽으로 간 거잖아. 그러면 y의 좌표는 변하지 않았죠. 그죠? x의 좌표만 뭐? 마이너스 a, b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럼 이건 뭐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한 거잖아. 그죠? 이해가? 자, 원점 대칭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아이고, 원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았다는 거거든요. 이걸 따지고 보면 x축 대칭 후 y축 대칭한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둘 다 하면 되는 거예요. x축을 대칭했다는 것은 S축을 대칭했다는 것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준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y축 대칭을 시킨 거니까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x도 부호 반대, y도 부호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복습한 거야. 너희들이 새로운 걸 배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y는 x 대칭이라는 거야. 이거 새로운 거잖아요. 그죠? 처음 보는 거잖아요. 자, 이 대칭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예요. 자,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요. y는 x라는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점 여기가 a, b인 거야.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대칭을 시켰어.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수직이게 이렇게 대칭한 것을 이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A, 여기는 B였잖아. 여기가 A만큼 X의 좌표가 A니까 Y의 좌표는 B니까 그죠? 그것이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대칭을 이뤄내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B, A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나? 왜? 요거랑 정확하게 합동이 돼야 되니까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이 합동이 돼야 되니까 이해가? 됐어? 그래서 y와 x가 같다라는 의미니까 y 대신에 x를 x 대신에 y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즉 좌표를 바꿔서 대입하면 되겠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됐어? 자, 위에 이제 대칭 이동을 위한 예로 원의 방정식을 주어놓고 이걸 가지고 x축, y축 원점 그리고 y는 x 직선에 대한 대칭을 시켜보라고 했어.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원의 방정식은 뭘 대칭 이동시키는 게 편하다고? 원의 방정식은 뭘 가지고 하는 게 편하다고? 원점. 중점. 원점의 중심. 중심. 중점이 아니라 중심. 맞아? 그럼 얘의 중심의 좌표는 2,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x축 대칭은 몇이 되겠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라고 2,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y축 대칭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3이 되는 거예요.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y는 x 대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2 3,2. 자, 점 대칭하는 거 쉽죠? 근데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다 얘의 중심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죠? 이동해서 중심이 됐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칭 이동을 한다고 해서 반지름이 바뀌냐 안 바뀌냐? 맞게요. 안 바뀌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1번의 방정식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이제 방정식을 써야 되니까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나?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1번의 답은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1이다. 이게 1번의 답이 되겠죠. 왜? 중심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자, 2번의 답 한번 불러봐 네가. x 플러스 2 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은 1. 끝까지 하시고요. 3번은 x 플러스 2의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1 1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4번은 x 마이너스 3의 x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은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맞아? 중심 이동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따라올 거야. 그래서 중심이 원에 있어서 중심이 절로 갔으면 나머지도 다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자, 마지막에 3번에 대한 내용을 좀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점대칭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점대칭. 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점대칭에 대해서 이렇게만 좀 생각해 보세요. 점대칭의 제일 중요한 점은 그 점에 대해서 이 점대칭하는 이 점이 중점이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이거에 의해서 대칭을 시키겠다는 거야. 여기가 2, 1이래. 자, 이 놈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면 니네들이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이 길이만큼의 똑같은 길이만큼 가서 여기에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이거에 의해서 얘가 대칭 이동한 거죠? 됐어? 그래서 여기가 뭐 A, B 알 수 없지만 있겠죠, 그죠? 네. 됐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 이 점 따지고 보면 이 지금 점대칭을 한 이 지금 기준점이라고 하는 이 기준점이 얘와 얘의 뭐에 해당되는 거야? 중점에 해당되는 거네, 그죠? 맞냐? 그래서 중점을 그냥 구해버리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구하고 싶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돼? 얘와 얘를 더해서 반나는 게 얘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맞아?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0이 되겠다. 왜? 더해서 반나는 게 1이어야 하니까. 그죠? 예. 더해서 반나는 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어야겠네.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놈을 1, 마이너스 1로 점대칭한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 0,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용했던 건 뭐야? 그냥 중점을 이용한 거예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점에 의한 점대칭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중점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쉬워.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뭡니까? 직선의 방정식이죠?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이 있어. 그래서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대칭을 시켰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일까? 이거와 똑같은 거리만큼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야. 이해가? 야, 그렇게 그리다 보니 얘랑 얘랑은 어떻게 돼? 평행. 당연히 평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평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점에 대해서 여기서 요만큼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거리에 어떤 점을 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예. 이 길이와 이 길이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점대칭이니까.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와 얘가 평행하다는 점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아무 점을 대칭 이동시킨 어떠한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점을 이 직선은 반드시 어떻게 돼? 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선의 점대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선의 점의 대칭을 할 수 있는 거죠. 됐어? 자, 한번 보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얘가 y는 2x야. 얘가 1,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이동을 시키려고 해. 얘도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니 y는 2x 플러스 b라고 잡으면 되죠. 됐습니까? 일단 기울기는 같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평행하니까. 그죠? 네. 그럼 이제 점 하나만 하면 되네. 그죠? b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제일 뭐 편한 거 하나만 우리가 구해볼까? 얘 0,0 지난다. 그죠? 네. 딱 보면 0,0 지난다.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0,0이라고 따져봅시다. 됐어?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점대칭 방금 해봤죠?
요거에 의해서 점대칭은 이 점을 구할 수 있죠. 왜? 얘와 얘의 중점이 얘니까, 그죠? 그럼 얘랑 더해서 1 나오는 거 보니까 얘는 몇 1, 콤마? 콤마 더해서 반 나눠야죠. 아, 얘랑 2 얘랑 콤마. 더해서 반 나누는 아. 게 1이라는 거 아닙니까? 2 2 콤마. 그럼 마이너스 얘랑 더해서 얘가 되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 2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직선은 반드시 이 점을 지나 안 지나? 반드시 지나요. 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걸 그냥 대입만 하면 b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집어넣어 보니 마이너스 2는 4 플러스 b이므로 b가 몇이야? 마이너스 6. 그래서 따라서 y는 2x를 점 1, 마이너스 1로 대칭한 직선의 방정식의 모습은 y는 2x 마이너스 6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예 평행하다라는 조건과 점이동을 시켜서 대입만 하면 선의 점대칭을 구할 수 있어. 이게 약간 더 까다롭겠죠. 됐어? 예. 여기까지만 하자고.